강천에 뭐 있다 그래가지고 강천. 네. 채원이하고 나하고 둘이 갔던 것 같아요, 강천은. 그래서 거기서 저거 보니까 돌이 잘 생겼네. 그래서 거기다가 뭘 쓰면 좋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서 우리가 실어 왔어요, 직접. 두 분은 얼마 만에 이렇게 같이 또 보시는 거예요? 언제 봤지? 8월 말에 그렇죠. 8월 달에 추모제 태순이 추모제 때 보고서 마석에서 했으니까. 박태순 하면 생각나는 거는 웃는 얼굴과 또 술 먹고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를 이끌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랬던 친구죠.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고개 시절부터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순수한 측면이 많았죠. 눈물도 좀 많고 한편 잘 보이진 않았는데 여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운동이라는 게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지만 사실은 뭐 과학도 운동도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. 사람에 대한 애정, 운동에 대한 또 애정. 제가 그 커다란 쌀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학생회관 앞을 내려오다가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.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진 상태여가지고 그때 막 어떻게 치료를 할까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막 그때 한여름이 그래가지고 고름이 막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자취방 내리에 내려가서 자취방에 가가지고 잠깐 또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하여튼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갑자기 예창이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자취방을 돌면서 소식을 전하고 학생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밤중에 그 자취촌을 두드리고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. 이게 타살이 그때 당시엔 육안으로 봐도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밧줄이 감겨져 있었거든요, 몸에. 포승줄처럼. 이렇게 이제 포승줄처럼 이렇게 딱 묶여져 있었고, 이제 그때 그 11월 달이니까 굉장히 추웠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눈발이 내리고, 그리고 굉장히 추운 그 시기였어요. 근데 우통이 이제 벗겨져 있었고, 그리고 속옷이 없었습니다. 그 양말이 이제 한 짝만 벗겨져 있었고 신발이 없었고 그 겨울에 막로에서 내려가서 바닷가 쪽 방파제로 내려왔던 사람이 우통을 벗고 내려올 리가 없고 그리고 온몸에 이제 상처가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수에서는 그 상처가 뭐 그 물살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이 돌에 부딪혀서 난 상흔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법의학자들 소견들이 다 좀 달랐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. 군부대에서는 그 당시에 보안 문서를 이렇게 본인이 분실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해왔죠. 적어도 그 당시에 이 분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한거할 수 있는 또 약자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뭔가를 알리기 위한 그런 거였거든요.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충분히 있었을 건데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의 그런 뭔가 남기는 자신의 뜻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. 자살이다, 타살이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
알고 싶지 않더라고. 아니 엎어져서 죽었든지 뒤로 넘어 죽었든지 사상이 타상이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. 그건 뭐 중요하냐고. 근데 결국은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쓰긴 썼죠. 군을 가겠다고. 사인을 했으니까. 하지만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. 이 자살이 타살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? 우리가 원했던 길은 그쪽의 길이 아니었다고. 근데 강제로 집어갔던 거 아닙니까? 성수 생전에 성수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시대에 살면서 제 선배나 제 동료들이 잡혀가고 또 투신하고 이 분신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쩌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. 그래서 늘 살아남은 자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 늘 가슴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. 진상규명 계속 더 확인해서 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내 소명인 것 같고 그게 나은 것 같고 도항이가 살아있는 도항이가 나하고 같은 것 같아. 그래서 그 잊을 수 없 그때까지 계속 진실 규명하는데 모든 걸 매진할 생각이고요. 아버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. 1년 전에 저기 그 종철이 이제 그 박종철 열사의 추모식이 1월 달에 있습니다. 1월 초에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오면 항상 이제 아버님하고 둘이서 저기 그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위쪽에 이제 그쪽이 좀 엄지 쪽이라 가지고 항상 얼어 있어요.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이제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참배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날 이제 아마 제 처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나요. 아버님이 올라갔다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때까지 모든 일들이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. 진상규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이렇게 뭐 옛날 처음 시작이 뭐 여의도에서 천막 치고 뭐 농성할 때부터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봤던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정에 겨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박창수 우리 위원장이 만들어질 때 이제 25년의 의용을 깨고 이렇게 되고 의용을 깨고 들었으니까 이 그 한가 기관의 탄압도 있겠지만은 이 의용에 길들여졌던 노동조합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. 보수적 생각, 의용에 길들여 있는 간부들을 타파하기가 사실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. 그리고 활동을 위원장 되고서 계속 탄압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이게 뭐 다른 노동조합을 뭐 어떤 방구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거 키우고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싸우는 기조였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거기에 좀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창수 돌아가니까 뭐 말도 없이 다 손놔버리고 이런 그게 큰 게 있는 거죠. 그거로 인해서 몇 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, 조합원들이. 이제 민주노조에 대한 중요성. 그리고 민주노조가 조금 잘못하면은 그거로 인해 실망. 그리고 국가의 탄압 이론 속에 우리가 힘이 안 된다 이런
또 패배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나는데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지는 또 같은 간부였죠. 김주익 동지가 이것도 지회장이 또 돌아가시는 이 특별한 거죠. 이제 다른 데 비하면 지회장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이제 투쟁을 많이 하는데 이 정말 투쟁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죠. 일상에서는 우리 활동가처럼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딱 벌어지면은 자기들이 딱 집중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열사들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할 것인가. 단순히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에 의해서 그냥 희생자로 기억할 것인가.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, 또 그들의 정신,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공유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됐다, 이런 생각이 들고, 우리가 반드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도리인 거고, 또 마땅히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태순이를 보지도 못했던 지금 재학생과 저희 학번의 중간 학번들, 처음에 어떤 그 박태순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박태순이라는 선배를 쳐다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던 후배들, 저런 친구들이 커다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중간다리를 해서 계속 후배들도 견인들하고.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.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, 네가 사랑받기 비롯했던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, 또 그 노력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성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수많은 의문사의 그 영정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저분들이 그렇게 못다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친구들, 그분들의 조직들, 가족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. 똑같다고 생각하거든. 우리랑 하나도 별반 다를 거 없을 텐데,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뭐 응원한다고 해야 되나요? 응원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끈덕지게. 끈덕지게 어깨동무 하면서.